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혈액 질환 중에서 혈소판이 높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혈소판이 높을 때에 어떠한 검사를 하고 어떠한 원인 때문에 혈소판이 올라갈 수 있다에 대해서는 제가 시즌 1에서 동영상에 여러 번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원인에 대한 것과 그리고 그 검사에 대한 것은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많죠. 실제로 내 수치가 얼만데 그 수치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느냐, 사실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이 동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혈소판이라는 그 수치가 우리 몸에서 정상이 얼마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혈소판은 정상 수치가 보통 15만에서 45만을 정상으로 따집니다. 여기에서 정상이라는 개념은요, 혈액질환이 전혀 없는 건강한 성인들을 이제 100명을 뽑아서 그 혈액검사를 해서 혈소판을 검사해 봤더니 그 수치가 제일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 5%를 떼버리고 가운데 있는 95%를 기준으로 해서 제일 하한 점과 제일 높은 점을 기준으로 정상 수치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15만에서 45만까지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병원마다 굉장히 좀 다릅니다. 어떤 병원에 따라서는 정상 수치를 12만으로 잡는 경우도 있고 또 10만으로 잡는 경우도 있고, 이 위의 수치도 42만, 46만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대강 저는 병원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이 정도가 정상 수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혈소판이 높을 때 이 45만보다 위로 올라갔다. 보통 병원에서는 이 45만이라고 하지 않고 이 뒤에 숫자를 떼버리고 곱하기 1000을 해서 450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로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만, 450. 45만을 넘어갔다. 개인적인 기준은요, 사실은 45만에서 60만 정도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혈소판이 높을 때 큰 병이 아닌데도 혈소판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철분이 모자른 철분 결핍 빈혈일 때는 혈소판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 특히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올라간 경우는 철분 빈혈이 있는지를 먼저 보고, 빈혈이 있는데, 즉 헤모글로빈이 떨어졌는데 철분이 부족한 상태다, 이럴 경우는 이것 때문에 혈소판이 올라갔구나 생각하면 되고, 빈혈을 치료하면서 혈소판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걸 확인하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혈소판이 올라간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는 혈소판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특히 염증이 있을 때도 혈소판이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검사하셨을 때 감기가 들었다든지 몸에 여러 가지 균이 들어가서 염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만성적으로 염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류마티스 질환이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올라가 있는 그런 분들은 혈소판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염증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혈소판이 가볍게 올라가는 경우, 개인적으로 기준은 저는 600, 60만까지를 보고 있는데, 이럴 때는 저는 특별히 검사를 아주 복잡하게 하지 않고 역시 2, 3개월 간격으로 혈액 검사를 해서 혈소판이 어떻게 되는지를 경과를 봅니다. 근데 2, 3개월 정도 간격으로 봤더니 혈소판이 계속 요 수치를 유지한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혈소판이 좀 높은 분들도 있어요. 내가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있듯이 혈소판 자체도 이렇게 높은 5%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냥 이 수치구나 라고 그냥 사시면 돼요. 근데 2, 3개월 동안 봤더니 이 수치가 정상으로 내려가더라. 그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높아져 있다가 이런 원인들이 해결되면서 혈소판이 내려가는 거니까 혈액질환이 아닙니다. 심각한 혈액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수치가 점점점 올라간다. 그래서 60만을 넘어가서 70만, 80만 이렇게 간다. 요거는 빨리 검사를 해봐야 돼요. 만약에 60만이 넘었는데도 더 이상 검사를 하시기 좀 곤란한 상황이다. 그럴 때는 경과를 한 달 간격으로 조금 더 짧게 보시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준을 60만 원으로 잡는데 이거는 뭐 역시 의사들에 따라서 기준이 다 달라서요. 어떤 분은 50만 기준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45만에서 조금만 넘어가도 그냥 이상이 있다고 또 큰 병원 가보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의와 꼭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60만에서 100만, 즉 1000까지는 이게 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1000을 넘어가는, 즉 100만을 넘어가는 수치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검사를 처음부터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빨리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되게 요 경우가 제일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옵션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역시 그냥 조금 경과를 보는 거예요. 대신에 이때는 혈액 검사를 하면서 계속 경과를 보시는데 혈액 검사하는 기간이 2, 3개월보다는 짧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 간격으로 혈액 검사를 하면서 경과를 보다가 수치가 점점 올라가는 추세이거나 아니면 한순간이라도 100만이 넘어간다, 1000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다. 이럴 때는 빨리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처음부터 역시 나는 혈액 질환이 걱정이 돼서 모든 검사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종합적으로 혈액 검사를 할 수 있는데 혈소판이 올라갈 수 있는 모든 원인을 다 검사를 하고요. 이 경우도 이 유전자 검사, 제가 이 혈소판 증가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유전자 이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 이제 JAKE 돌연변이하고 MPL하고 PAR라는 돌연변이가 있어서 이 돌연변이 검사를 이때부터 해서 유전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전자 이상이 있으면은 애매하지만 이제 이거는 혈소판이 올라가는 진성 특발성 혈소판 증가증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골수 검사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100만을 넘어간다, 즉 1000을 넘어간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는 그냥 지체 없이 처음부터 골수 검사도 하시고 유전자 검사도 하시고 혈소판이 올라갈 수 있는 모든 다른 원인을 찾는 혈액 검사들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검사를 하고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럴 경우에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내가 1000이 넘어갔는데, 즉 100만이 넘어갔는데 내 그 사이에 잘못되는 거 아니냐? 쉽게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주의하셔야 되겠죠. 되게 혈소판이 올라갔을 때 문제가 되는 이 혈소판 증가증의 경우는 되게 혈소판 때문에 혈전증이 잘 생겨서 피가 딱딱하게 잘 굳어서 생기는 혈전증이 잘 생기고 그것 때문에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지만 되게 이 정도 수치에서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는 드물고 특히 젊은 분들이나 이전에 어떤 건강에 문제가 없었던 분들은 이 정도 수치에서는 사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1500, 즉 150만이 넘어갔다. 요때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만약에 환자분이 이미 혈전증이 한번 왔거나 연세가 많으시거나 당뇨나 고혈압 같은 이전이자가 있거나 아니면 오래 누워 계시는 분이거나 수술을 한다든지 즉 혈전증이 생기기 아주 좋은 분의 경우는 저희가 조치를 취하는데 일단 신속한 검사들을 빨리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골수검사와 유전자 검사들을 빨리 검사를 하고 혈소판을 낮추기 위한 치료를 바로 들어가는데 이 낮추기 위한 치료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이드린이라고 해서요. 먹는 약으로 혈소판을 떨어뜨리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약을 쓰기 좀 곤란한 경우거나 신속하게 혈소판을 떨어뜨려야 되는 경우는 혈소판만 걸러내는 혈소판 성분 분리 치료라는 거를 합니다. 일종의 성분 혼혈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혈소판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치료를 흘러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대부분 많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바로 이 45만에서 60만 사이에 들어가는 분이 나는 정밀 검사를 해야 될까요? 큰 병원 가서 전문의를 찾아봐야 될까요? 또는 골수 검사를 해봐야 될까요? 이것 때문에 많은 문의를 주셨는데 사실 이 수치는 우리도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건 여러분들께서 충분하게 전문의와 상담을 하셔서 만약에 진짜로 걱정이 되시면 이 수치인데도 우리가 골수검사, 유전자 검사를 해보겠다
사실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해볼 수 있으면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비용이 들고 여러 가지 과정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거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이유가 있거나 또는 이 수치가 이 정도 그렇게 높지 않을 때는 경과를 보면서 혈액 검사를 하면서 경과를 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높다는 것은 정상 수치가 15만에서 45만인데 이 수치 45만 즉 450을 넘어가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고요. 만약에 450을 넘어갔다 했을 때는 이제 450에서 600 사이면은 이러한 가벼운 이유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가 만약 아니라고 하면은 2, 3개월 정도 경과를 혈액 검사를 하면서 보면서 추이를 봐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600에서 1000이다 이럴 경우에는 조금 더 경과를 빨리 짧게 보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혈액 검사를 먼저 하고 여기에서 양성이 나오면은 그 다음 골수 검사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에 1000 이상 1500 사이다 이럴 때는 처음부터 골수 검사나 유전자 검사를 바로 진행을 하되 이거에 응급 상황이 벌어질 일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1500 이상으로 나왔다 처음부터 이럴 경우에는 되도록 빨리 검사를 진행하고 혈소판을 낮추기 위한 약물 치료나 또는 혈소판만 뽑아내는 성분 분리 헌혈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은 여러분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